안녕하세요 여러분, 오기복입니다. 이제 일어났어요. 바깥은 불볕 더위입니다. 새벽에 자는데도 이게 온도 맞추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요. 에어컨을 조금만 시게 틀면 엄청 춥고, 또 조금만 덜 틀면 막 온몸에 땀이 막 나니까 와, 진짜 잠을 엄청 설쳤네요. 이 책 저 책 골라보다가 읽고 싶은 책 한 권을 골라봤습니다. 성취하는 뇌, 기억력, 집중력, 공부머리를 끌어올려 최상의 뇌로 이끄는 법. 저의 취향을 아주 제대로 저격하는 뇌과학이라는 이 딱 분야도 이 책 읽으세요! 라는 냄새를 풀풀 풍기는 그런 책입니다. 너무너무 흥미로운 연구 결과 하나를 봤습니다. 자긍심에 대한 연구를 한 건데,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노인들한테 일주일 동안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보라고 주문을 했대요. 그리고 그 노인들한테 젊은 시절에 접했던 옛날 음악들, 책들, 신문들, 이런 일상용품들을 더 많이 접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나니까요, 꼭 젊은 사람들처럼 변했다고 해요. 자세가 더 꼿꼿해지고, 움직임도 더 빠릿빠릿해지고,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스스로 일처리를 자꾸 하다 보니까 자기 일에 대한 자신감도 더 커졌다고 합니다. 지능지수도 높아졌대요. 뭔가 대단한 주문들이 아니거든요. 젊었을 때의 활기와 자신감을 조금 회복시켜주는 차이 정도로만 해도 그 효과가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런 시도들을 저의 삶에도 계속 대입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자긍심이 바닥을 칠 때가 좀 있거든요. 저 자신에 대한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그럴 때면 모든 일들에서 좀 주저하게 되고, 근데 계속 무엇이든 스스로 해보려고 하면서 자신의 수행 능력에 대한 믿음을 계속 좋게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감이 넘치던 시절에 나와 함께 했던 그런 물건들이 있다면 계속 접하는 것도 또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거나 저에 대한 믿음이 사라질 때 제가 자주 하는 것이 과거 일기 읽기거든요. 되게 힘들던 순간의 일기도 있고, 좋았던 순간의 일기도 있고, 수많은 일기들이 있는데, 그 일기들을 한 번씩 이렇게 읽다 보면 제가 생각보다 되게 열심히 잘 살아왔다는 걸 직접 눈으로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일기 그 자체가 제가 계속 성장해온 그런 발자취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나 맞네, 잘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 이렇게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지금 이 순간에 잠깐 어떤 주위 상황이 잘 풀리지가 않아서 자신감이 떨어지는 그 상황을 다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또 계속 성장하는 와중에 있는 거구나, 나는 지금 잠깐 이 상황 때문에 조금 억눌려 있는 것 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 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기를 읽으면서 회복하는 이 현상을 여기서 이렇게 뇌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주니까 앞으로 더 이 효과를 잘 활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작은 성공의 경험과 정신적 수행 능력을 보여주면 참가자는 자신의 인지적 차단기를 훨씬 더 쉽게 뛰어넘는다. 많은 관점에서 봤을 때 자신과 다른 사람의 수행 능력에 대한 믿음은 성공으로 이끄는 중요한 열쇠다. 인지적 차단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특정한 상황 때문에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나에 대한 믿음이 팍 떨어지게 되면 이 인지적 차단기가 작동을 하면서 난 역시 뭘 해도 잘 안 돼 라는 이런 메시지를 막 내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말 자체가 나의 수행 능력을 팍 떨어뜨려 버리게 됩니다. 근데 작은 성공의 경험을 다시 쌓아가면서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다 보면 그 인지적 차단기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우구님들도 스스로를 조금 더 믿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믿는 활동이 잘 안 된다면 방금 이 책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수행 능력이 높았을 때의 어떤 기억들을 다시 되새겨보는 그런 시도를 해보는 거죠.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방식은 힘들었을 때의 일기를 읽어보는 것도 또 도움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다면 그 이후에 그게 나아지던 시기가 분명 존재할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 써놓은 일기가 없으시다면요,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일기를 쓰시면서 쌓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나를 위해서요.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더니 골반이 뻐근해집니다. 저는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업무를 보기 전에 독서를 조금 더 했습니다. 저는 이런 뇌과학 책을 읽을 때는요, 일반적인 소설을 읽을 때와는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해요. 처음부터 읽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펼쳐보고서 재미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이는 곳마다 일단 접어두고요. 나중에 그 부분만 집중 공략합니다. 혹은 목차부터 보고서 가장 흥미를 끄는 대목부터 찾아봅니다. 여기 보면 205페이지에 외로움을 피하라 라는 목차가 갑자기 끌렸어요. 제가 최근에 소외감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흥미가 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 페이지부터 읽어보는 겁니다. 예전에 저는 완벽주의가 있어서요. 책은 언제나 첫 페이지부터, 첫 문장부터 순서대로 읽어야 하고 책 한 권을 선택했으면 꼭 끝까지 완독해야 한다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오히려 독서에 대한 거부감을 더 높이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가장 흥미있는 곳부터 읽기도 하고 읽다가 흥미가 떨어지면 다른 책으로 갈아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방식이 그저 편해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이런 방식이 저의 독서 철학으로도 발전한 것 같아요. 독서를 하는 이유는 나의 성장을 위해서지 책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무슨 시험을 잘 치기 위함이 아닌 거잖아요. 책이 목적이 아니라 제 삶의 성장이 목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또 다른 구절을 보고 느낌표가 떴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십자말 풀이 같은 거나 스도쿠 같은 퍼즐 같은 거 두뇌 회전에 도움되니까 많이 하게 되면 치매에 덜 걸린다라는 말,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이 책의 한 구절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말해줬어요. 일단 지적 활동 자체는 치매를 늦추거나 막는 게 맞습니다. 이런 구절에서 이야기해요. 높은 지적 수준을 요구하는 생활을 한 사람이 더 늦게 뇌 질환에 걸린다. 요약하면 뉴런이 계속해서 일을 하면 더 오래 살고 사고와 기억 능력도 더 좋아진다. 평생 배우면서 사는 것은 우리가 뇌질환과 퇴화를 막는 더 많은 지적 자원을 형성하게 한다. 근데 저자는 여기에 이어서 말하기를요. 수도쿠나 십자말 풀이 정도는 높은 지적 수준을 자극하지는 못한다고 해요. 최소한 그림 그리기, 음악 활동과 같은 조금 더 복합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했을 때 우리 뉴런이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십자말 풀이는 약간 심심풀이 땅콩 정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단순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 왜 우리가 독서를 하면서도 독서로만 끝내지 말고 독서한 것을 자료로 정리를 해본다거나 독서하며 깨달은 것들을 독서 일기로 남겨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책을 읽을 때는 깨달음이 찾아와서 뭔가 뇌가 엄청 활성화된 것 같지만요. 그런 순간적인 자극은 일시적으로 끝나버릴 때가 많거든요. 근데 반대로 그렇게 들어온 자극을 가지고 자신의 언어로 풀어내게 되면요. 이게 바로 일종의 창작 활동이 되는 거죠. 왜 옛 현자들이 다독으로 끝내지 말고 다작을 하고 다상량을 하라고 했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깊이 생각하면서 글로 남기는 활동이 얼마나 우리 뇌를 발달시키는지 뇌과학의 발견 이전에 이미 현자들이 통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현자라고 칭송받는 것이겠죠. 오늘 카페에서 독서도 하고 해야 할 업무도 마치고요. 운동장에 가서 운동을 좀 하려고 합니다. 얍. 얍. 축구하면서 땀을 흘릴 때면 이 우주의 번뇌가 제 땀을 통해 다 흘러나가는 기분이 듭니다. 요즘은 날이 더워서 땀이 더 많이 나니까요. 제 정신의 노폐물들이 모두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자기만의 운동 하나는 꼭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에도 좋고 또 지능 수준 높이는 데도 운동이라는 게 정말 좋거든요. 어떤 운동할까 고민이시라면 축구를 강추해드립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축구 기초 알려드리는 이벤트 콘텐츠를 사우나를 하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치킨을 시켜놨는데요. 오늘 한 끼만 먹고 지금까지 밥을 못 먹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엄청 기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먹는 걸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살이 97kg까지 쪘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70에서 72 사이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27kg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와, 예전에 97kg 때 어떻게 몸을 가누고 다녔는지, 이게 사람이 살이 쪘을 때는 모르는데 살을 빼고 나면 이렇게 뺀 상태가 얼마나 활기차고 움직임도 편한지 빼고 나서야 알게 되거든요. 근데 저거는 확실히 기억나요. 살이 쪘을 때는 뭔가 먹기만 하면 바로 눕고 싶고 움직이는 것도 귀찮고. 왔습니다. 야, 치킨 타임. 11시입니다. 이걸 점심이라고 해야 될지 저녁이라고 해야 될지 밤참이라고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예전에 제가 치킨 온 것에 너무 흥분해가지고 뜯다가 치킨을 와르르 쏟아버린 적이 있었는데. 선생님 뭐 들고 계세요, 선생님? 치킨 제가 다 먹었어요. 방금 먹은 오늘은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 갑자기 웬 반말. 이 황홀한 자태를 보십시오. 자리 잡기 전에 한 입을 한번. 와, 오늘 또 축구 연습하면서 땀 많이 흘렸거든요. 요즘 또 더위가 또 더위다 보니까. 그리고 깨끗하게 씻고 와가지고 먹는 이 한 입. 오늘은 참을 수 없어요. 오늘은 제가 몸 관리한다고 최대한 알코올 섭취를 줄이고 있는데 오늘은 한 캔 해야겠습니다. 와, 미쳤다. 제가 바삭한 거에 환장하거든요. 뭉쳐야 전달을 보면서 식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을 때만 되면 여기 주름이 진짜 나중에 심하게 잡힐 것 같은 그런. 요청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했어요. 이제 집에 가야 되겠어요. 현재 시각은 새벽 4시입니다. 요즘 한 새벽 4시 반에 자고 7시간 반에서 한 8시간 정도 자거든요. 그러면 낮에 12시, 12시 반 정도 되면 일어나는데요. 한 폼롤러 10분만 하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폼롤러를 꾸준히 해줘야 근육이 또 말랑말랑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덜 다치고, 덜 다쳐야 더 열심히 뛰고. 요즘 맞아. 오늘 아침에 그 자긍심이라고 하면 자신을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이잖아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신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마음이죠. 그 자긍심을 되게 높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 자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멘탈을 좋게 유지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실력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 예전에 어떤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되게 대가라고 칭하는 사람들, 한 분야의 정점에 이른 사람들도 자신의 퍼포먼스라고 할까요? 창작자들한테는 어떤 창작품이 될 수도 있고요. 자신의 퍼포먼스가 좋을 때는 자신에 대한 평가가 엄청 좋은데, 그런 자신의 퍼포먼스가 떨어질 때는 또 그때는 다른 일반 사람들처럼 자신에 대한 평가도 엄청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대가들은 언제나 자신감이 넘쳤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 하지만 그들이 대가가 된 이유는 자신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자신의 퍼포먼스가 좀 좋지 않고 운이 좀 따르지 않을 때도 그래도 멘탈을 붙잡고 정말 바닥은 치지 않는 거. 다시 자기 자신의 이 멘탈을 붙잡고 끌어올려가지고 다시 원래 좋았던 폼 상태로 이렇게 끌어올릴 줄 아는 거. 이런 멘탈을 붙잡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어떤 대가의 경지에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좀 멘탈을 잘 붙잡아 보려고요.
저도 그동안 유튜브 하면서도 채널이 잘 될 때는 엄청 자신감도 넘쳐나다가 채널의 발전이 좀 저조해질 때는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영상 조회수, 영상의 반응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기도 하고요. 그런 시기가 참 많았는데 옛날보다는 그런 게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아직도 유리 멘탈이긴 하지만 옛날보다는 조금 단단해졌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진짜 설탕 조각 같은 그런 멘탈이었다면 이제는 좀 유리 멘탈 정도까지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아 맞아, 멘탈 하니까 또 제가 최근에 축구에 대한 멘탈도 엄청 발전했거든요. 예전에는 축구할 때도 제가 멘탈이 정말 유리 멘탈이어가지고 조금만 경기가 말리면 멘탈 회복이 안 됐단 말이에요.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선순환인 것 같아요. 실력이 오르면 멘탈도 어느 정도 좀 오르기는 하는데, 근데 이 멘탈이 오르지 않으면 실력이 아무리 높아져도 그 멘탈의 상한치에 따라서 실력도 더 이상 발휘가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멘탈의 포텐이 딱 터지는 순간 그동안 갈고 닦던 실력도 갑자기 포텐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뭐랄까, 우리가 인생을 대하는 방식 또한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글을 쓸 때도 한참 글을 안 쓰다 보면 제가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이 막 바닥을 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가 썼던 글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아, 나 맞네, 나 이런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이네 라고 이렇게 글 쓰는 사람으로서의 멘탈도 다시 회복을 하거든요. 멘탈을 회복하는 자기만의 어떤 루틴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너 그 정도로 못난 사람 아니잖아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주는 어떤 나만의 증거물들을 바로 끄집어낼 수 있으면 멘탈 회복이 금방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한테는 저의 일기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아 맞아, 생각해보니까요, 독서가 제 멘탈을 또 계속 키워준 것도 정말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멘탈 센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가득가득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멘탈 관리를 하는지가 책 속에 다 담겨져 있으니까. 맞네요. 생각해보니까 왜 이걸 생각 못했지? 그동안 저는 이미 책을 통해서 저의 유리 멘탈을 계속 관리를 해왔거든요. 책을 좋아하는 이유도 책을 읽으면 저에 대한 자긍심, 자신감 이런 것들이 막 회복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제서야 떠올랐지? 그냥 책은 좋아 라고 단순하게만 생각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딱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네요. 책을 통해서 저는 유리 바사삭 멘탈을 부여잡으면서 제 꿈의 길을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방송, 성장에 관한 방송 우기우기TV 선수욱이었습니다. 뿅!